여러분, 2026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값이 좀 오르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대전환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2026 부동산 대격변이라는 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책을 바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이 그래프는 세금 부담에 상한선이 없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 있다. 그러면 2026년에 내야 할 보유세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폭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2026년에 올 변화는 우리가 가끔 겪는 그런 일시적인 조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변곡점이라는 무서운 경고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다른 해도 아니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 이유는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여러 규제들의 타이머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2026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시장을 덮칠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죄는 유동성, 그리고 지갑을 터는 세금, 마지막으로 희망을 꺾는 금리인데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충격이 어떻게 우리를 덮치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 바로 돈줄이 바싹 마르는 신용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벽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부터 볼게요. 2026년부터는 은행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워져요. 그럼 당연히 대출을 꺼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더 직접적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순식간에 1억 원 넘게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른바 영끌의 시대가 제도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충격파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걸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동시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중 압박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건데요. 첫째, 그동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보유세가 작년보다 1.5배 이상은 안 오르게 막아주던 안전장치가 있었거든요. 이게 2026년부터 사라집니다. 둘째, 다주택자가 집할 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중과를 잠시 봐주고 있었는데 이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1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날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설마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구해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구원투수는 오지 않는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가계부채나 집값을 잡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 나빠지더라도 지금의 금리 수준을 꽤 오래 유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낮은 금리로 유동성이 막 풀리던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죠. 자, 그럼 돈줄은 마르고 세금은 폭등하고 금리 구원 투수도 없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할까요? 그런데 저자는 전혀 다른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자는 이 상황을 스프링과 강철판의 충돌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왼쪽을 보세요. 새로 짓는 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가격을 위로 막 밀어 올리는 스프링 같은 힘이 작용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이라는 무거운 강철판이 위에서 시장을 꽉 짓누르고 있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은 올라야 정상인데 돈줄이 막혀서 오를 수가 없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수렴형 양극화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니까요. 그나마 있는 유동성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 즉 서울의 핵심 자산으로만 싹 빨려들어 한다는 거죠. 그 결과 대한민국 부동산은 극소수의 초핵심지와 나머지 전부로 나뉘게 됩니다. 그 격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자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핵심은 3R 전략입니다. 첫째, 리듀스, 즉 줄여야 합니다. 리스크가 큰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거죠. 둘째, 리로케이트,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서울 핵심지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빌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2025년 하반기, 바로 지금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할 마지막 준비 기간이고요. 그리고 진짜 승부처는 2026년 1분기. 이때가 바로 세금 압박에 몰린 사람들이 던지는 우량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실행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0일, 이날을 기점으로 시장의 문은 사실상 닫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모두에게 닥쳐올 재앙일까요? 아니면 이 흐름을 미리 준비한 소수에게는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가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기회였다. 공포에 휩쓸려서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규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금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2026년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